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구독자님들은 롱 위켄드를 잘 쉬고 계신지요? 여기 레이버데이라서 주식도 안 열리고 간만에 좀 롱 위켄드를 맞아서 잘 쉬게 되었고, 이렇게 또 영상을 그 덕분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또 재미나게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로보택시죠. 이걸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무비 스튜디오에서 이거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제 10월달이죠. 벌써 약간, 쇼의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이런 쇼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어차피 제한된 로보택시부터 차근차근, 야금야금,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저 하늘 높은 데 있겠지만, 저와 아버지와의 대화에서도 느끼셨겠지만, 한 발자국 차근차근 이뤄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로보택시가 원래 계획에도 있었지만 좀 테슬라도 프레셔를 받는다고 저도 느끼는 게 이제 웨이모입니다. 웨이모가 이 서비스 에리어를 야금야금 늘려가지고요. 벌써 달리시티까지 왔습니다. 그 전에는 샌프란시스코 일부 에리어에서만 했는데 이게 확장되더니 여기까지. 근데 아직 샌프란시스코 공항 못 갔고요. 그리고 베이에리어의 핵심은 팔로알토, 마운틴뷰, 쿠퍼티노 여기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 뜨고 있는 산호세까지. 근데 산호세랑 이스트베이도 확장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이 실리콘밸리, 이 베이에리아 전역을 다 서비스하기 때문에 이거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의 압박을 좀 느끼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제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LA는 이미 중요 부분, 파트, 관광지를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산타모니카 비치에 갔을 때 웨이모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도, 인트로 영상에 이런 데도 썼었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는 사람들한테 로보택시도 좀 친숙해지고 이제 무시 못할 정도의,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한밤중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갑자기 홍킹을 한다든지 빵빵거린다든지 그럴 때마다 이제 수정을 해가면서 쓰는 거지만, 그러니까 100% 완벽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원격으로도 좀 조절하는 것 같고, 여전히 아마 에리어가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확률을 떨어뜨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조금씩은 개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도 이게 좀 서스테이너블하게 돌아가면은 이제 전방위로 하면서 수익 창출도 고려해 볼 만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미난 썰베이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동일한 가격이면은 꽤 높은 데이터로 보니까 사람들이 로보택시를 선호한다는 사람도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서베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거기 첫 번째 이유가 그 운전자랑 인게이지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고의 좀 불필요한, 좋은 관계일 수도 있지만 나쁜 관계로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실 로보택시를 타면 아직은 모니터링 되는 건데, 또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걸 장점으로 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방위가 되면은 여유롭게, 어쨌든 이제 공항도 쉽게 가니까 그러면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사이에 야금야금 저렇게 커지니까 이런 로보택시 시연 제한된 에리어도, 어차피 지금 웨이모도 제한된 거니까요. 하루빨리 이게 좀 공개가 돼서 테슬라한테도 좋은 턴어라운드 방향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핵심이 이제 FSD인데, 이제 FSD 12.5가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사이버 트럭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고요. 그리고 모델 S도 지금 안 됐는데, 이미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미국에서 이거 하드웨어 3랑 하드웨어 4에 둘 다 받으신 분들이 비교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영상에 제가 이 날려먹은 모델 X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예전 영상을 살짝 보니까 제가 하드웨어 4가 더 난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제가 했더라고요, 한번. 그게 틀리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지금 인플루언서들도 얘기하는 게 여기 하드웨어가 좀 더 낫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좀 댓글도 그렇고 보니까 역시 하드웨어의 그 파워가 더 세면 하드웨어의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 근데 거의 둘 다 하드웨어 3나 하드웨어 4나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부드럽게 가는 건 대동소이한데 certain some 시나리오 이렇게 어떤 특정 상황에서 판단력이 이게 미묘하게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예전에 썼을 때 같은 버전인데도 하드웨어 4가 약간 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살짝 그때 진짜 조금이었는데 이제 버전업이 되니까 그 갭이 이제 더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AI 트렌드는 완전 하드웨어 빨입니다. 지금 알고리즘이나 제가 이런 걸 좀 예전에 보면은 좀 진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역시 하드웨어 빨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한계치에, 거기도 뭐 서서히 발전이 하겠지만, 대략적인 그 트렌드가 이게 예측이 다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태깅하고, 오토 라벨러나 이런 게 있지만, 태깅 필수고, 사람의 손이 좀 덜 가는 거지, 좀 편하게 되는 거지, 여전히 그 파이프라인의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의 성능을 올리려면, 하드웨어가 좋아야 된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인텔 얘기도 하겠는데, 하드웨어를 좋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요. 이 엔지니어들이 참, 이런 부분에서, 특히 세마이컨덕터,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AI가 이렇게 빨리빨리 발전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드웨어 흐름이다. 그래서 인텔의 그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댓글에 보니까 제가 너무 약간 해리스 편을 드는 듯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너무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정치에 너무 무관심해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 너무 미친 듯이 자기 본업에 영향이 갈 정도로 열을 낸다 한들 균형과 견제가 잘 맞아져 있는 미국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니까 관심을 갈 때 너무 본업을 챙기시고, 그러니까 너무 열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지. 변하기야 변하죠. 근데 그 변화가 굉장히 미국은 느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정말 좋은 말을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전하고자 한 의도였지. 어차피 근데 두 분 다 전 대통령인 트럼프나 해리스나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예전부터 4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지금 옛날 거 보면 5년 차악을 고르는 겁니다. 둘 다 저는 참 그리고 프로젝트 2025에 대해서도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전히 이게 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른다라는 기사도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이 연루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도, 이분 정책도 보면, 그러니까 단지 해리스 대비해서, 근데 이분은 어차피 전기차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랑 대담했을 때 전기차를 옹호하진 않지만 테슬라라는 프로덕트가 자율주행이라든지 다른 면으로 매력적이라는 것에 칭찬을 한 거지. 이분은 그냥 대놓고 별로 그렇게 친환경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별로 그에 대해서 비판할 게 없었던 거지. 아니 해리스는 전기차 친환경도 한다 그러면서 노조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 포인트가 어차피 투표권도 없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도 그런 맥락이 이어져서 그냥 얘기한 거지. 이분은 여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도 의외로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나와서 왜 그러나 봤더니 그냥 좀 더 투명해서. 근데 이분은 예측이 불허하고 그리고 하는 이 정책적인 얘기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극단적이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나? 어차피 양쪽 다 진짜 제가 듣기로는 포퓰리즘에 가까운 관세를 올려서 소득세를 깎고 이게 좀 현실성이 재정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2025도 그렇고요. 저도 이 현실성이 잘 와닿진 않고
단지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제가 계속 얘기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견제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보통의 미국의 이 방식, 대통령의 방식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4년 동안 다지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임을 해서 선거를 또 치르죠. 재선에서 이겨서 그 남은 4년 동안 자기가 다져놓은 4년을 이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제 실행하는 거죠. 요즘은 그마저도 쉽지가 않지만 8년이라는 시간이 긴 거죠.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밀어붙이기가 어렵습니다. 딜을 해야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긴 과정이 필요한 게 보통의 지금까지의 미국 대통령의 정치 지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대도 4년입니다. 되도. 예, 되도. 이미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다져놓은 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다 뒤집어 엎어놨기 때문에 많이 다시 자기가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좀 더 조급함이 나타나고 이런 극단적인 더 엄청나게 왜냐면 뭐 권력을 잡기 위한 게 제가 봐도 너무 드러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분을 중심으로 붙어 계신 분들은 어떤 나라를 그리겠다라는 정책을 내가 뭘 하겠다라는 그래도 그런 대의가 있어야지 이게 돌아가지. 너도 나도 권력만 잡겠다 그러면 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는 그런 그 픽처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되셔도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그러니까 진짜 정치가 양극단으로 흐르는 모습과 또 일맥상통하다고도 생각이 되죠. 그런 배경에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내지 마시라는 거지. 뭐 제가 볼 땐 다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진짜. 자, 마지막은 저런 자율주행에는 AI 파워가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으로는 정말 왕국을 꾸렸었고 정말 제왕 자리에 수십 년 동안 있던 인텔이 주식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그래도 꽤 많이 내려갔죠. 엄청 내려갔다 그래도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실적이 박살이 나서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파운더리 비즈니스를 팔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건 쉽지 않을 텐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왜 그러냐면 근데 이게 로이터에서 나오는데 로이터도 요즘 뭐 믿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로이터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원가를 절감하고 SF 팔고 그래서 FPGA 파트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블한 반도체 쪽 다 팔고 뭐 그런 얘기 나오지만 그래도 매뉴팩처링에 있어서는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는데 인텔이 참 힘드네요. 힘들어. 왜냐면 저게 보조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너무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저거를 아무리 지금 자기가 힘들어도 보조금도 만만치 않게 걸렸는데 저거를 포기하면은 그 될까?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직은 그 매니팩처링 파트를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팔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엄청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모르죠. 참, 그러니까 제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특히 이제 반도체 제조 쪽에 있으신 분들한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바꿔가는 거고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요. 이 나라는 참 진짜 제조하기 진짜 힘듭니다. 참 제조라는 게 좀 뭐랄까 그쵸 이게 항상 일정하게 어떤 물건을 생산한다라는 게 단지 이게 고부가 가치 제품일 뿐이지 약간 비인간적인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더 힘든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이 안보 때문에 이걸 다시 하려고 하는 건데 제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인텔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그래도 워낙 잘 그래도 만들고 있던 회사라 최근에 그래도 엄청 힘들었죠. 그래도 하던 가닥이 있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로써 삼성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인텔이 저렇게 힘들다라는 거는 삼성의 위치가 그다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삼성의 파운더리 비즈니스도 꽤 순항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다들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TSMC를 잡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여기 비즈니스가 진짜 돈을 엄청나게 때려 부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섣불리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조라는 게 진짜 진짜 힘들다. 그리고 짐 켈러가 인텔에 일하셨던 아십니까? 근데 2020년에 떠났죠. 테슬라하고도 일하고. 근데 그때 뭐 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나갔다고 하는데, 루머는 TSMC 쓰자 빨리. 그게 훨씬 낫다라고 했다가 거절당해서 나갔다라는 루머가 좀, 있습니다. 아웃소싱 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근데 지금 결국 아웃소싱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저런 뛰어난 엔지니어가, 그렇죠. 이게 원가 절감하면서 그런 엔지니어들을 다 내쫓는 게, 오히려 인재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더 해야지, 그렇게 TSMC처럼. 근데 뭐 TSMC도 엄청 가라앉으니까요. 그러니까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근데 뭐 이분 그렇다고 해서 인텔에서 나왔다 그래서 인텔에서 많이 나오신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잘못되진 않았죠. 오히려 이런 밑에 스타트업이라든지 애플의 M1 칩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 생태계가 확장되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만 있으면 미국은 사실 정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텔한테 안 좋을 뿐이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짐 켈러도 지금 여러 스타트업들을 지금 조언하거나 본인도 세우고, 고문이든 몇 개의 스타트업들 거느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팹들이라든지, 미국에는 인텔뿐만 아니라 400mm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많이 위상이 내려갔지만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이 그래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200mm 팹도 여전히 엄청 많고요. 근데 이제 대왕격인 인텔이 이제 휘청거리니까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엔지니어를 참 귀하게, 특히 제조 생산에 있어서 그분들의 좀 대우를 잘 해야 되는데, 역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 인텔이 많이 컷을 했지만 지금 IRA법이나 칩 액트법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작은 공장, 여러 스타트업들이 요즘 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다루겠지만, 지금 트렌드가 옵티컬 컴퓨팅, 그리고 트랜스리시버, 옵티컬 트랜스리시버라든지, 그러니까 광 쪽으로 연산하거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왜냐면 데이터가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하드웨어 싸움이고 그냥 물량 싸움입니다. 데이터를 미친 듯이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AI를 트레이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데이터를 현재 시스템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으로 가는 거죠. 더 빨리, 더 많은 양을. 그런 트렌드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인재 이동이, 이분들이 나오셔서 막 지금 여기 엄청 자르면은, 글쎄요, 올해는 또 다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많은 빅테크에서 이제 대량 해고를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이 낙수 효과라고 다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반도체 트렌드에 그게 자양분이 돼서 그분들이 계속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딴 회사로 갔을 뿐이지.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 많은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지금 광 쪽으로도 지금 많이 붐업이 되는데, 그래서 아직 미국 내에 있다라면 괜찮지만 뭐 미국이 천년만년 뭐 초강대국으로 있을 건 아니니까요. 아직은 그래도, 근데 이런 생태계의 순환이 여기서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은 견고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AI 트렌드는 이렇게 그 내부의 하드웨어가 좀 바뀐 모습이 좀 보이거나 이럴 뿐, 아직은 지속적으로 가는 중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